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영어를 가장 많이 고민하실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 요즘처럼 방학이 다가오거나 입학 시즌이 되면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의 영어를 이끌어줘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초등 저학년, 특히 그동안 영어 노출이 없었거나 극히 적었던 아이들의 영어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 주변에도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지인분이 계시는데요. 영어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 고민하다가 학원에 보내면 어떨까 하시더라고요. 기존 영어 노출이 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영어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지인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원에 보내면 해결이 될까요? 지인분의 고민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학원에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린 이유는 학원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엄마표 영어를 하더라도 혼자서 하긴 힘든 시기가 오고 그런 때는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원을 보내는 건 아이가 영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후에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시는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시작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요 하는 것이에요. 늦었다는 생각으로 조급하게 학원에 보내거나 무리하게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천천히 기본에 충실한 영어 진행을 이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유아기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거나 영어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과 비교하면 이제 시작 단계인 아이의 영어 진행에 마음이 급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만 놓고 본다면요. 지금 시작하는 초등 1학년이나 저학년 아이들은 결코 늦지 않았거든요. 다만 충분한 우리말 독서와 책 읽기 습관이라는 단서가 필요해요. 한글책 독서로 영어책을 읽고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과 그리고 책 읽기 습관이 잘 들여져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책 읽기와 독서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영어책 읽기와 더불어서 한글책 읽기를 함께 병행하면서 사고력과 독서 습관을 같이 잡아주셔야 해요. 초등학생이 돼서 학원을 알아보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먼저 보내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전에 우리 아이의 한글책 읽기와 그동안 영어 인풋이 얼마나 있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에게 충분한 인풋이 있었다면 학원을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영어 인풋이 없었다면 학원을 보내기 전에 먼저 집에서 자막 없는 영어 영상물로 시작하는 영어 인풋으로 먼저 시작해 보세요. 아이들이 영어 소리 듣기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그 옆을 지켜주시고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 과정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듣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는 의미는 파악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아들보다는 덜하겠지만 초등 저학년 아이들 역시 영상물을 보면서 소리를 듣고 의미를 유추해내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뛰어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아이 혼자 영상물을 보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아이 옆에서 가끔 모르는 척 내용도 물어봐 주시고 함께 대화하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게 돼요. 제 주변에도 초등 저학년의 로알드 달 소설이나 해리포터를 읽는 아이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아이의 영어 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역시 처음 시작은 쉬운 영어 영상물 시청과 영어책 읽기였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거든요. 한 줄짜리 영어 동화책과 아주 쉬운 영어 영상물 보기가 19년의 엄마표 영어로 이어졌고 영어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주었거든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임계치에 도달해야 아웃풋을 낼 수 있어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인풋도 제공하지 않고 아웃풋을 바라는 건 무리가 있죠. 아이의 영어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과 단순하게 인사말만 나누는 대화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풋,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해요.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학원에 가는 거예요.
기존에 영어를 많이 듣고 읽은 아이와 영어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는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한다면 어떤 경우가 더 효율적일까요? 그래도 원어민 선생님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더 배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회화학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원어민 선생님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보면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학원에 간다면 훨씬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엄마표 영어로 충분한 인풋을 제공받고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돼서 스스로 영어책을 읽고 싶어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늦게 시작했고 늦었다는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아이를 무조건 영어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낯선 환경에 노출된 아이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초등 저학년이라면 아이가 스스로 영어책 읽기의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아주 충분한 시간이에요. 고학년이 되면 할 것도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영어 인풋을 제공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저학년의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어를 듣고 읽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19년 동안 엄마표 영어를 해보니까요. 영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영어의 재미를 알고 책 읽기와 영상물 보기를 즐기는 것이에요. 사춘기가 되거나 어른이 돼서도 책이 재미있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책을 찾아보게 되고 영어 영상물을 스스로 찾아보거든요.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영어책을 찾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엄마표 영어의 힘이고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준비가 되고 엄마가 더 이상 도와주기 힘들어서 학원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셔도 돼요. 하지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좀 더 많이 듣고 읽으면서 영어 인풋량을 채워주세요. 초등 저학년 엄마표 영어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7세에서 10세를 위한 엄마표 영어 왕초보를 위한 기존 영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